안녕하세요. 2학년 7반 김진태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6반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박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양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박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이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장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곳에 서서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온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간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셨던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 워낙 감추고 숨기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참사의 책임자가 누군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두 구조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기울고 한순간에 물이 들어와 머리끝까지 물에 잠겨 공포에 떨고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구조해달라고 직접 요구를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저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과 저희는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구하러 온다 해서 정말 구하러 와줄 줄 알았습니다. 헬기가 왔다기에 해경이 왔다기에 역시 별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됐고 앞으로 평생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아마도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꺼내기 힘든 이야기지만 저희는 저희만 살아나온 것이 유가족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죄 지은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가족 분들을 뵙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며 어떤 원망도 다 받아들일 각오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너희는 잘못이 없다며 힘을 내야 한다며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하고 걱정해주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더 죄송했고 지금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찌 저희가 그 속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부도 여쭙고 싶고 찾아뵙고도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혹시나 저를 보면 친구가 생각나 더 속상하실까봐 그러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렇게나 친구들이 보고 싶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오죽하실까요? 3년이나 지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쯤이라면 그래도 무뎌지지 않았을까 이제는 괜찮지 않았을까 싶으실 겁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친구들 페이스북에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글들이 잔뜩 올라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꺼져 있을 걸 알면서도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괜히 전화도 해봅니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밤을 새기도 하고 꿈에 나와 달라고 간절히 빌면서 잠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에 나와주지 않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물속에서만 나만 살아나온 것이 지금 친구와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7시간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그것까지 다 알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았던 그 7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받고 제대로 지시해 주었더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대신 당장 나오라는 말만 해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희생자를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보고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럼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큰 사고가 생겼는데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을까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는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속지 않을 텐데 국민 모두가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실 그동안 저희들은 당사자이지만 용기가 없어서 지난 날들처럼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너희 보기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우리와 너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사람들 다 찾아서 책임 묻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뜻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 우리 가족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원자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들을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방송하는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0일 되는 날이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방송 시작했던 세가 나라든가도 방송 횟수가 2000회를 돌파한 바로 공교롭게도요. 그런 날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2000회. 네. 자, 어쨌건 세월호 참사 1000일 집회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 저는 그 무대에서 그 생존 학생들 나와가지고요. 준비원 이야기 발표하고 죽은 학생들 엄마 아빠들 올라와서 안아줄 때 나 정말 눈물 펑펑 나오더라고. 저희들이 돌아가신 학생들 유족도 인터뷰를 해봤지만 생존 학생들 어머님들 인터뷰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게 세월호 학생들도 나름 그런 등급이 있는 거거든요. 살아 돌아와서 죄진 것처럼 돼버리고 죽었지만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에 죄진 것처럼 돼버리고 아직까지 시신을 못 구한 학생들이 어떤 희생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기에 수습하지 못한 학생과 수습한 학생들 유족들 간의 어떤 갈등도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대 위에서의 그게 굉장한 감동을 줬어요. 저도 라이브 하면서 라이브 중에 울어본 건 처음이에요. 네, 근데 왜 울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17일부터 4월 17일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아이들 보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심리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생존자 학생들이 좀 나와서 증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었어요. 진실 규명에 관련해서 굉장히 마음이 간절했었고, 한때로는 중간에, 생존자 학생들한테 원망도 해봤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왜 증언하지 않았나? 친구들이 다 죽었는데. 그런 원망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말을 못하게 억압당했을까라는 생각. 그 생각을 했을 때 또 마음이 미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들이 대학생으로 갔을 때 니네 친구 죽이고 특혜받아서 대학 갔지라는 그런 조소를 받았을 때 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존자 학생을 보는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그들인 것처럼 왜 이제 왔니? 진작에 좀 나오지 라는 그런 생각에 눈물이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유가족들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서 안아주고 같이 울기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인적인 마음이 뒤섞여서 생존 학생을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1000일이 됐네요. 18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학생들과 죽은 학생들의 부모님이 서로 포옹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한 가족입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살아남은 학생들과 죽은 학생들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자 싸울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중에 우리가 죽은 학생들을 만났을 때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헛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생존 학생들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날 행사가 끝나갈 무렵에 어떤 분, 정확히 말하면 정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분신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집회 마치고 집에 오니까 이 뉴스가 뜨더라고요. 10시 반 정도에 바로 경복궁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그 조그마한 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분신을 하셨다는 거죠. 예, 단상 우측에 메인 무대 우측에 시민열린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사가 밑으로는 박물관이 있고 그 사이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대규모 공사 중에 있는데 한쪽에 그 숲이 있어요. 숲이 그 숲에서 분신을 하셨죠. 10시 30분에 시작해서 정확히 병원에 후송된 것은 약 50분에서 11시 사이가 됐죠. 신비님도 그 병원에 갔다 오셨죠? 즉시 달려갔죠. 그날 새벽에 이제 제가 편집 중인데 SNS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왔어요. 예. 누군지 알아봐 달라. 제가 뭐 대단한 연락책이나 있는 줄 알고 저 수소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정황적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정원 스님이라고 하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충무로에 절이 있는 행복사의 정원 스님. 지금은 이제 근데 거기에서 휴대폰, 태블릿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걸 봤는데 경찰은 그걸 수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논란도 좀 있었죠. 초기에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오해들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 가족들이 와야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 추가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매우 긴박한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태블릿 PC에 또는 스마트폰에 2개를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폰에 동생이나 가족들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락을 하려고 저희들이 목록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해보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그때 이상우 기자랑 둘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네티즌들이나 서울경찰청에 전화하면 서울경찰청은 과학수사대가 가져갔다고 하고 과학수사대에 전화하면 119가 가져갔다. 이 핑퐁을 치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게 서울대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막 경찰서 몰려가고 막 차량 통제 막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면 어쨌든 분명히 핸드폰하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경찰이 분명히 수습을 해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난 없다 이런 식으로 핑퐁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수사상 보안상의 이유로 돌려주지 못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분이 등록지 하고 실제 거주지가 다른데 경찰은 그 사이에 그 실제 거주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은
킵을 하고 자기들만 보고 뭐 또 무슨 조작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그거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대책이나 이 사람들에게 내놓지를 않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지는 뭐 평소에 사찰을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게 어떻게 그렇게 딱 시간에 재빨리 알아서 그게 나타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는 지금 연명치료를 포함해서, 환자니까, 중환자인 거잖아요. 이 환자에게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가족들이 해야 되는데, 또는 가족이 대책위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 소식을 가족에게 재빨리 그 즉시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책위는 아주 속이 탔던 거죠. 그렇죠. 현장에. 지금 YTN 영상 공개가 됐는데 현장에서 그 휴대폰을 증거 목록 9번으로 놓고 사진 찍는 화면까지 다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 치면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빼돌렸다는 얘기거든. 그 휴대폰을 빼돌린 것까지는 좋아. 왜? 분신 그 시도하신 분의 휴대폰을 빼돌리려고 했을까?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SNS에도 나 이거 마지막 SNS 날리고 다 초기화할 거다. 본인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중에 그 연관돼서 수사를 받거나 그 연관되는 거 싫어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SNS까지 남기고 마지막에 이제 초기화를 아마 하셨을 걸로 예상은 하는데 그거를 빼돌리는 이유가 얘들이 뭐에 필요해서 그거를 빼돌렸겠어. 그 경찰의 행적이 좀 웃기긴 해요. 보면 아주 빠르게 이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빨리 그 실거주지에 찾아올 정도로 아주 빠르게 그 신원을 확인해놓고도 계속 언론에는 그냥 50대 서씨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64세 정원 스님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나중에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끔 그랬고, 그다음에 스케치북이라든지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좀 언론에서 좀 늦게 나오게끔 그냥 마치 모른다는 듯이 50대 남성이 글쎄 분신인지 뭔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게끔 한 거예요. 그 이남정 열사 때의 재판처럼 보여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자들 자체가 뭐든지 킵해두고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뭐랄까 이게 일파만파 되는 거를 일단 막아보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분신 정국에 대한 경찰의 트라우마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정원 스님 같은 경우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민중 총궐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강화문이 아닌 사람이 없는 숲에 가서 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와 관련해서 기타 예를 들면 분신을 사주하거나 이런 모략을 할까봐 미리 차단을 다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광화문을 세버렸겠죠. 그러면 이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본부나 퇴진본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경찰이 여기 이제 사주를 몰아서. 그런데 이것까지 다 깊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원 스님이. 그래서 혼자 조용히 가서 열반 자세로 이제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의 태도가 얼마나 분노했냐면 이상욱에다 막 울고 저희 막 큰 소리 치고 난리 나고 무릎을 꿇고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시길 바라는 게 아니고 빨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서 종로경찰서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진 보셨죠? 그 정도로 빨리 돌려다 긴박한이었는데 경찰이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금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걸 백업 받아놓고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분석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더 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또 저희가 병원 측 저희가 이제 직접 제가 그 대책위가 저보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면회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또 백남기 어르신 때처럼 똑같은 행태를 보여준 겁니다. 처음에 6명으로 2명씩 조를 짜서 30분이니까 면회 시간이 2명씩 들어 6명의 이름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 대리인 1명만 들어가게 해서 권영국 변호사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막아버리는 차단을 거예요. 하는 차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서 그럼 누구의 지시냐? 그럼 윗선 지시라는 거야. 그 윗선이 누구냐? 주치의라는 거예요. 주치의 나오라 해라. 그래서 주치의하고 또 대판 싸우다가 5명이 들어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3명이 들어가고 나오니까 3명까지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2명을 못하게. 이게 뭐냐면 이 정원 스님이 굉장히 위험하시기 때문에, 유독하시기 때문에 지인들이 함께 스님들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막 몰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위독할수록 더 빨리 한 번이라도 뵈야 되잖아요, 살아생전에. 그걸 다 차단해서 누구의 짓이냐 하면 윗선 짓이다. 이렇게 얘기 당당하게. 근데 지금요, 서울대 병원의 병원장이 여전히 서창석이잖아요. 네. 그러네, 안 바뀌었네. 그 난리가 났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이 병원장 자리를 꿰차고 있고, 뭐 진료부원장이라든지 우리 지난번에 다 그 오다 체계 알아버렸잖아. 응? 진료부원장 통해서 그 과 과장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레지던트에게까지 오더가 미치는 거를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차단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게 어디로부터 오더가 오는지를 너무 잘 알겠는데? 박근혜 탄핵도 사실상 거의 이제 마무리돼가지는 지점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요 수행자잖아요. 네. 불교 스님이시죠. 근데 불교에서는 어쨌든 소신공양에 것이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게 있고, 이분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이 되는 날 수행자로서 이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동료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페북이라든지 이런 데에 평소에 그 뜻을 계속 알려오셨어요. 그래서 촛불이 수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 또는 정말 지금 오늘 같은 날 정도에는 차벽을 넘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지금의 이 촛불 정국이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되든가 유야무야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신이 어떤 소신 공양을 통해서 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민중들의 그런 승리로 귀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굉장히 명확히 밝히고 계세요. 네, 제가 스케치북을 다 그 일기장을 전부 복사해서 제 폰에 지금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기사 같은 건 좀 안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피디님이 얘기한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제도권에서 잘 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세월호 진실을 위해서 이분이 상당히 나름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서석구의 헌재에서 막말 때문에 뻑쳐버린 겁니다. 이 스님이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스케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최근 게 박사모의 부활을 막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박근혜 무리들이 지금 반국민적 정서를 타고 오히려 선동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서석구가 어떻게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1000만의 민심과 95%의 시민을 민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니까 답답함을 느낀 겁니다. 이런 막말들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박근혜 측에서 있는 변호인단이나 이런, 정말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서의 집회를 그렇죠. 탄핵 반대 집회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오도된 보도를 하는 그런 매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잘못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여론이 되치기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네. 정원 스님께서 방송하는 오늘 7시 40분 입적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고인의 숭고한 뜻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어찌 저희가 그 속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부도 여쭙고 싶고 찾아뵙고도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혹시나 저를 보면 친구가 생각나 더 속상하실까봐 그러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렇게나 친구들이 보고 싶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오죽하실까요? 3년이나 지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쯤이라면 그래도 무뎌지지 않았을까, 이제는 괜찮지 않았을까 싶으실 겁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친구들 페이스북에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글들이 잔뜩 올라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꺼져 있을 걸 알면서도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괜히 전화도 해봅니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밤을 새기도 하고 꿈에 나와 달라고 간절히 빌면서 잠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에 나와주지 않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물속에서만 나만 살아나온 것이 지금 친구와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7시간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 워낙 감추고 숨기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참사의 책임자가 누군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두 구조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기울고 한순간에 물이 들어와 머리끝까지 물에 잠겨 공포에 떨고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구조해달라고 직접 요구를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저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과 저희는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구하러 온다 해서 정말 구하러 와줄 줄 알았습니다. 헬기가 왔다기에 해경이 왔다기에 역시 별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됐고 앞으로 평생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아마도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꺼내기 힘든 이야기지만 저희는 저희만 살아나온 것이 유가족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죄 지은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가족분들을 뵙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며 어떤 원망도 다 받아들일 각오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너희는 잘못이 없다며 힘을 내야 한다며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하고 걱정해주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더 죄송했고 지금도 너무나 그것까지 다 알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았던 그 7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받고 제대로 지시해 주었더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대신 당장 나오라는 말만 해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희생자를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보고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럼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큰 사고가 생겼는데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을까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는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속지 않을 텐데 국민 모두가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실 그동안 저희들은 당사자이지만 용기가 없어서 지난 날들처럼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너희 보기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우리와 너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사람들 다 찾아서 책임 묻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뜻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 우리 가족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원자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김진태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6반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박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양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박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이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장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곳에 서서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온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간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셨던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일을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들을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방송하는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0일 되는 날이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방송이 시작했던 새가 날아든다도 방송 횟수가 2000회를 돌파한 바로 공교롭게도요. 그런 날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2000회. 네. 자, 어쨌건 세월호 참사 1000일 집회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 저는 그 무대에서 그 생존 학생들 나와가지고요. 준비한 이야기 발표하고 죽은 학생들 엄마 아빠들 올라와서 안아줄 때 나 정말 눈물 펑펑 나오더라고. 저희들이 돌아가신 학생들 유족도 인터뷰를 해봤지만 생존 학생들 어머님들 인터뷰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게 세월호 학생들도 나름 그런 등급이 있는 거거든요. 살아 돌아와서 죄진 것처럼 돼버리고 죽었지만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에 죄진 것처럼 돼버리고 아직까지 시신을 못 구한 학생들이 어떤 희생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기에 수습하지 못한 학생과 수습한 학생들 유족들 간의 어떤 갈등도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대 위에서의 그게 굉장한 감동을 줬어요. 저도 라이브 하면서 라이브 중에 울어본 건 처음이에요.